안녕하세요, 비자 손대웅입니다. JTBC 마라톤이 끝나면서 사실상 2024년도 메인 마라톤이 끝났는데 목표를 달성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풀마라톤을 준비함에 있어서 상당한 양의 훈련을 하는데 월에 뛰는 거리, 즉 마일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월에 뛰는 거리, 즉 마일리지를 늘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이 월에 100km 달리기 이런 것들을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에 100km, 200, 300km까지 달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 직장인이고 월에 평균 약 300km를 뛰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 더불어서 마일리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또는 마일리지를 왜 늘려야 하는지, 마일리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달리는 습관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습관을 형성하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전달해볼까 합니다. 우선 마일리지를 왜 늘려야 하는가, 마일리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일리지를 늘리면은 가장 먼저 좋은 게 저희가 달리면서 자세라고 하죠. 그 자세 또는 그 자세가 가지는 에너지 효율성, 즉 그걸 이제 러닝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의 연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러닝 이코노미를 높이면 높일수록 저희가 하프마라톤이나 풀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멀리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러닝 이코노미를 늘리려면은 조깅을 많이 해야 되고, 조깅을 많이 하면은 월 마일리지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월 마일리지를 늘리면은 러닝 이코노미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풀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월 마일리지만 늘리면 속도도 빨라지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엄청 잘 달리는 상위 클래스의 선수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그래도 저 나름 월에 평균 300km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거의 지금 1년에 한 8, 9개월 정도는 달리고 있거든요. 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월 300km를 뛰지 않던 사람이 월 300km까지 달릴 때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속도랑 그리고 풀마라톤 기록이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를 늘림에 있어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마일리지를 늘릴 때는 대략 한 5%에서 10%씩 늘려야 되는데 이 기준이 월 기준이 아닙니다. 주당 거리를 기준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30km를 뛰면은 그 다음 주에는 30km에서 5에서 10% 하면은 대략 한 32km에서 33km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딱 5에서 10 이렇게 정해서 늘리기보다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 몸 상태 봐가면서 목표한 거리보다 조금 덜하게 늘리시면 돼요. 몸 상태를 보니까 조금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뛰는데 거기서 조금 덜 뛰는 정도, 무리하게 늘리지만 않으면 부상은 당하지 않게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일리지를 늘릴 때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생각보다 몸에 부하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생각보다 피로감도 좀 심할 거예요. 마일리지 늘림에 있어서 항상 몸 상태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 패턴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마일리지 늘릴 때 제가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포인트 훈련은 그냥 아예 빼세요. 강도 높은 훈련은 아예 제거를 하세요. 제거를 하고 조깅 위주로만 진행을 한 상태에서 마일리지를 점차적으로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일리지를 늘리면은 또 살이 빠지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죠. 또 살이 빠지면은 또 그만큼 먹으면은 또 유지가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되고 살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러닝 이코노미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살이 빠짐과 동시에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은 근육 성장에 좀 저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유산소성 운동이 많이 개입이 되면 될수록 근육 성장에는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표한 마일리지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에 100km를 달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월 100km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한 번 뛸 때 조금 길게 뛰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의 기준을 8km에서 10km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딱 되었을 때 이제 월 100km를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루 뛰면은 하루 쉬는 이 루틴입니다. 월요일날 뛰고 화요일날 쉬고, 그리고 수요일날 뛰고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뛰고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쉬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데, 한 번 뛸 때 10km씩 뛴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이니까 30km죠. 4주 하면 한 달이니까 120km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이 120km를 잡으면은 중간중간에 자기 일정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이거 다 못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km 정도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일수록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루에 뛰는 거리가 너무 낮으면은 매일매일 뛰어야지만 거의 100km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매일매일 뛰는 것보다 하루 뛸 때 조금 길게 뛰고
뛰고 하루 푹 쉬는 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초보자분들일수록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뛰는 거리를 최소한 8에서 10km를 잡고 한 번 뛸 때 그렇게 뛰고 다음날은 무조건 쉬는 루틴을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핫뛰 핫쉬 루틴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월에 100km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10km를 못 뛴다 하시는 분은 이 월 100km를 도전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매일매일 뛰는 것보다는 하루에 좀 멀리 뛰는 법을 터득한 다음에 하루 뛰고 하루 쉬는 루틴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0km 달리기입니다. 200km 달리기는 이제부터는 좀 직장이랑 병행하는 게 살짝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월 200km를 뛰시려면 일단 무조건 한 번 뛸 때 10km 정도는 뛰셔야 되고 핫뛰 핫쉬 루틴으로는 안 될 거예요. 거리를 못 채우는데 어쨌든 간에 휴식일을 가져가긴 해야 되거든요. 휴식일을 가져가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뛰려고는 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뛰는 건 절대 안 좋고 그래도 한 3일 정도 뛰면은 하루는 쉬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주말에는 LSD를 포함하는 식으로 가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세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월요일날 10km를 뛰고 화요일날 5km, 그 수요일날 15km를 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쉬어요. 금요일날 10km를 뛰고 토요일날 15km를 뛰면은 대략 한 50km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두 번은 쉬는 거고 5일을 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곱하기 4 했을 때 200km 정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월에 200km는 뛸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월에 300km 달리기입니다. 월에 300km 달리기는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몇 퍼센트가 300km를 도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조금 일상생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뭐 그냥 남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거나 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달리는 거리가 300km가 되려면은 제가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채우려면은 내가 하는 거를 다 하면서 그걸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월에 300km를 달린다?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포기를 하고 이제 이 삶의 대부분 그러니까 직장이 한 50% 취미 하는 영역이 40%까지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조금 월에 300km를 달성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월 200km인 사람들이 월 300km까지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월 300km를 달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월 200km까지 달린 경험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올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속도는 절대 올리지 마시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깅 위주로 무조건 늘리시고 스피드 훈련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부상만 유발하고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스피드 훈련보다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념을 좀 도입을 해야 되냐면 매일 달리는 건 아니지만 휴식일을 가져가긴 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뭐 한두 번이겠죠. 그래야지만 월 300km를 뛸 수 있으니까 어떤 개념을 가져가냐면 강한 강도의 운동, 약한 강도의 운동 이거를 조깅에도 도입을 해서 좀 많이 달린 날 다음에는 조깅보다 더 느린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강한 강도의 달리기, 후에는 약한 강도의 달리기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달리는 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정하지 않고 15km를 달리는 그 페이스와 10km를 달리는 페이스와 동일하다면 다음날 무조건 부상이 찾아올 겁니다. 저도 부상을 당해봐서 아는 겁니다. 강도를 낮춘 상태에서 마일리지를 늘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장거리 훈련 후에는 다음날 리커버리 러닝을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달립니다. 장거리 러닝을 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마일리지를 늘리는 타이밍에는 LSD 훈련을 하는 강도로 달리셔야 되고 그 강도로 달리면서 그 다음날은 그것보다 더 느린 왜냐면 LSD라는 게 어쨌든 간에 포인트 훈련이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가거든요. 다음날은 조금 더 쉽게 리커버리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6분 페이스로 뛰었는데 한 7분 페이스로 뛰어서 10km를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너무 힘들다 못 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날은 그냥 쉬시고 그 다음날 또 쉬었다고 강도 높은 달리기 하지 마시고 똑같은 페이스로 10km를 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300km까지 늘렸어요. 늘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 300km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조금씩 포인트 훈련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300km를 달성하고자 했을 때 그 생각한 목표를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습관 형성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저녁에 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침에 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직장인이 내 생활 패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러닝 월 200km 이상을 뛰려면은 오전에 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출근하기 전에 뛰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퇴근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때 어떤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직장에 따라서는 야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회식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외부 요인에 미리 예측해서 러닝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출근하기 전에 러닝을 끝내면은 퇴근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러닝을 끝냈기 때문에 이미 할당량은 채웠잖아요. 그래서 외부 요인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전에 달리기를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달리기 하는 거를 습관 형성에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전에 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저녁에 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사실상 팁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에 의한 그런 내용을 공유를 드린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녁보다는 저는 오전에 뛰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습관 형성하는 그런 내용 공유를 하나 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간에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월에 100km부터 월 300km까지 달릴 때 조깅 위주로 달려서 강한 훈련은 절대 하지 마시고 조깅 위주의 훈련을 가져가고 늘린 다음부터는 포인트 훈련을 조금씩 늘려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월 300km까지는 다 시간만 있으시다면 직장인으로서 여유 시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어느 정도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00km 이상의 달리기 그거는 저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뭐 비슷할 거예요. 아예 이제 일상이 거의 런닝이 90%인 그런 삶이 될 텐데 제가 추천하는 월의 거리는 150에서 200 초반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는 왜 300km 달리냐라고 물으시면 서브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고 저도 이 목표를 달성하면은 월 150에서 한 200 초반대까지로 그냥 무난하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 달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에서 150 정도가 딱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험한 바를 토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월 마일리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빨리 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량 상승이 정말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런닝 이코노미가 상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만큼 달려도 이게 힘들지 않네 라는 그 느낌을 월 마일리지 늘리면 늘릴수록 느낄 거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월 마일리지 늘릴 때 특히나 부상 위험도가 증가를 하는데 겨울이기에 부상 위험을 잘 극복을 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대구 마라톤, 동아 마라톤 100일에서 120일, 13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서 겨울 훈련을 잘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또 겨울 달리기가 생각보다 포인트 훈련을 또 강하게 가져가면 부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마일리지 늘리는데 적합한 계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기보다는 LSD와 같은 그냥 긴 거리를 달리기를 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겨울 제가 오늘 드린 팁을 토대로 월 마일리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많이 횡성수설하고 제가 대본을 쓰긴 했는데 그 대본대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바이바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